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까? 그 여기 있는 비는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자신의 모든 일생을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그거에 대하여 약간 칭찬도 받는데 왜 이 비는 다른 그 약간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반대로 약간 그 인스타그램을 좀 접고 싶어 하고 좀 유명해지는 걸 딱히 원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자기의 사생활을 알려주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사생활이 자신이 진짜 했던 자신의 사생활이 아니라 약간 인스타그램에 꾸며낸 듯한 그런 사생활을 계속 알려주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게 자신 같지 않다고 느껴서 다른 친구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몇 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서로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좀 체크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이런 표현을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왜 하는 거야? 자기 의지가 아니면. 그 옛날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음,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어서 음, 올렸으니까 그때부터 자신의 의지로 계정을 만든 게 아니니까 음. 또 근데 여기서 보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걸로 엄마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네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해서 왜 비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 엄마는? 음, 싫다고 말하지 않아서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 단지? 생일 때마다 하는 거 있지 않아? 생일 때마다. 물어봐요. 계속 어, 할 건지 그 비는. 계속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한 거 아니야? 그래? 근데 그건 약간 무언의 압박 이런 거 아닐까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데 그냥 아, 약간 협박하는데 진짜 형식적으로만 물어보는 거. 형식이라 물어보는 거다. 그래. 그래서, 뭐, 엄마는 너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도 비는 그거를, 아니, 뭐야. 그럴 때는 말 안 하고, 그러면서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 입장에서 좀 황당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뭐, 무언의 압박 받는 게 서로 어떤 게 있어, 너 같으면. 엄마한테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심지어 이 선배 선생님이 됐든 간에.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게 있어? 약간 그 성적 이런 거에도 응, 잘 못 받아도 된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하지만 응. 엄마 기준이나 아빠 기준에 잘 보지 못했을 때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하지 않았다고 좀 자책하실 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어, 엄마 아빠가 그래, 뭐, 너 최선을 다해서 하면 괜찮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갖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다. 무언의 압박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뭐, 야, 너 학교 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네 맘대로 해. 엄마 아빠 널 존중해. 그래 놓고서는 이제 학교 안 가면, 그럴 거면 너 집 나가,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학교 가겠다,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애도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 그 강요와 부탁의 차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 강요와 네? 부탁의 차이. 강요하고 아, 부탁의 차이. 네. 강요하고 부탁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강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음, 부탁은 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은 거.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강요냐 부탁이냐라는 거야. 이 엄마가, 너, 뭐 또 할 거지? 너 계속 해도 되지? 라고 부탁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애가 아니 나 안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래 그럼 하지 마라고 쿨하게 어? 나선다면 당연히 그 애가 그건 부탁한 거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지. 근데 분명히 얘가 나 그럼 인스타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엄마가 그래 하지 마라고 할 건가 아니면 엄마가 왜 안 해? 하면서 이제 뭐해? 설득. 도대체 이유가 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데? 뭐 이렇게 이제 따져줄 거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 그거는 말만 부탁한다고 그러지. 사실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 뒷부분에서 어떻게, 뒷부분에서는? 후반부에 가서는? 네?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도 어떻게 돼? 인스타그램 관련돼서. B가 자기 음, 의지가 실현이 돼? 아니면 뭐, 여전히 B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인스타했으면 약간 음, 이번에는 비의 의견인가? 그런 것도 좀 들어가고 엄마하고 함께하는 그런 것도 좀 넣으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주체성을 찾은 걸로 보여진다? 네. 그거는? 그러면 서로가 아까 말했던 시험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도 앞으로 주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여전히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 할 음, 수 있겠지 뭐. 근데 아직은 잘 딱히, 모르겠어요. 야, 야, 그래, 그래.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게. 아, 또 그런 점에서 이제 엄마 아빠는 또 그런 기대를 하는 거야. 너가 분명히 나중에 필요성을 느낄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뭐야?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서 끌고 가야 돼. 실제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너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여기서 뭐야? 공부를 안 할 거고. 그러면 정작 공부를 해야 될 시점에 가서는 너는 그 사이에 공백. 남들은 벌써 이만큼 가 있는데, 너 혼자 뒤쳐져가지고, 어, 그때는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 할 거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이미 살아봤으니, 너는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라. 뭐 이런 구도거든. 이런 구도에 과연 우리가 순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서로? 음, 근데 약간 그 엄마 아빠가 미리 살아보기는 했지만 근데 음, 그게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그 음, 사람한테 맞는 그런 길을 자기가 선택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부모 입장을 갖고 얘기하면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가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냐.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냐. 그랬을 경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왜? 그 지름길, 좋은 길 놔두고 굳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실패하느냐. 그런 점에서 부모님이 지름길을 알고 있으면 지름길을 안내하는 게 부모의 길이고 선생의 길 아니 선생의 일 아니겠냐. 라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근데 뭐 일단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약간 엄마 아빠가 했을 때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남의 선택으로 내가 잘못된 거니까 그건 좀 자기한테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응, 자기가 선택한 거면 어차피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길이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 그래서 서로가 만약 그 너가 선택할 수 있다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네 인생에 있어서. 일단 독수리 실 그만둘 것 같아? 제일 먼저. 어, 어. 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예를 들면 선택을 너에게 만약에 온전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근데 약간 저도 약간 엄마 아빠랑 비슷하게 그런 좀 공부 안 하면 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음. 그래도 저는 공부는 할 것 같은데 막 엄마 아빠처럼 선행을 막 엄청 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선행 때문에. 아, 그 너는 그렇게 선행을 미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를 더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선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야.
공부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 안에 방법에 디테일한 방법상의 문제겠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이 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과연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이것들이 두 가지 나뉘어.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라는 그런 부분에서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삶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 건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드라마의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어,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 판사가 못 된 거야. 그리고 자식에게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이루라고 판사 의사를 이루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 또는 엄마가 무슨 뭐 피아니스트나 뭐 발레리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자격을 못 한 거야. 그래서 엄마의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러면서 그게 좋은 거니까. 야, 나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갖고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어. 근데 나는 너를 그렇게 그 하게 해주잖아. 그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야. 난 너를 지원해준다는데, 지지해준다는데. 이게 그 부모들의 논리거든?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만약에 이거를 하는 게 자녀가 직접 원해가지고, 나 이걸 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 거면 좋은 부모가 맞는데, 그냥 자식의 약간 의견 같은 거 안 물어보고,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을 거야 하고, 어, 약간 해주는 거는, 그거는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비의 부모는, 비의 엄마는 어떤 경우는? 봤을 때. 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음, 비의 의견에 약간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보지 않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그 의견을 물어볼 때도 좀 생활 속에서 엄마가 너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비도 아니까 비도 이걸 싫다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비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생각에 막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죠. 가스라이팅. 비는 어려서부터 그게 세뇌된 거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았던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 두 번째,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시선, 외부의 시선. 그 문제는 아까 이제 그 꾸며낸 이라고 진짜 삶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서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생활이 과연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꾸며내고 연출된 그런 부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타들 특히 스타들 같은 경우는 이래야 한다. 스타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 외부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외부의 기대.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친구들이 서로는 이럴 거야. 서로는 이런 애야. 라고 규정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 혹시 뭐 서로도 그런 걸 느끼는 게 있어? 너가, 과연 서로는 서로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부모는 일단 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너 부응하려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음, 약간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제가 되게 멘탈이 강하고 되게 막 좀 마음이 되게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나쁘게 말해도 그냥 막 혼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밖에서는 엄청 강하게 보이지만은 안에서는 안 그런데 친구들이 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슬퍼도 슬픈 그런 티를 잘 못 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 이미지를 그렇게 잡혔어요, 서로야?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너를 엄청 강한 애로 알아? 아니, 제가 평소에 막 우는 거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울다 보니까 어, 애들이 다 울 때도 그냥 저 혼자 집에 와서만 울고 그래서 헐. 애들한테는 애들이 되게 절 강하게 알아요. 그럼 서로 나중에 그러겠네.
알고 보면 저도 부드러운 여자 이러겠네. 착한 여자 이러겠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네가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겠네. 어, 근데 그런 이미지를 네가 깰 생각은 없어, 혹시? 그런 그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아니야, 나도 사실은 너희들처럼 똑같이 화나. 속상해.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런 거 약간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의지라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거에 많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모습을 보고 저랑 많이 친구를 하는 것 같아서 딱히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서로 너도 즐기는 거 아니야? 너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너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치? 너가 그걸 즐기는 거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어쩌면 그거 자신이 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게 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그 사실은 쌤도 모르겠어. 나라는 존재가 뭔지 쌤이 무려 서로보다 인생을 네배 지금은 좀 서로가 좀 14살? 네 다섯 살. 살 14살. 그래, 거의 네배. 네배네, 네배. 우와, 진짜 네배네. 쌤이 거의 네배를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쌤이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나라는 것은 무엇인지 해서, 쌤이 대학 때, 철학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나라는 게 뭔지만 알아도 그 위대한 철학자라는 거야. 하고, 아니, 세상에 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게 어디가 있냐고,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 교수님이. 그때 막 그렇게 까죽거렸거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라는 게 뭔지만 알아도 정말 그게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어떤 존재인 건가? 나라는 존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 건가?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 책은 비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 과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자,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까 인스타그램을 처음에는 그냥 일상을 찍은 거잖아.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 그 회사에서 그 뭐도 홍보해달라고도 보내고 음, 실제로 비의 일상이 아닌데 조회수 같은 걸 올리려고도 올려요. 그렇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 결국 처음에 일상을 찍었었는데 나중에는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상황을 연출해서 찍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인스타그램이 원래 그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데 나중에는 좋아요 수가 많이 나올 법한 상황을 연출해서 찍는 거에 관해서 선은 어떻게 생각해? 음, 음, 근데 인스타 조회수가 많은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얘가 학생이지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그거에 조회수에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얘다운 삶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엄마가 그 조회수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야?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조회수 이렇게 그 열을 올려 집착을 해. 선호는 인스타그램 안 하지? 해? 계정은 있어? 아예 없어? 핸드폰이 없어서 못해요. 하긴 쌤도 핸드폰 대학 이후에 있었어. 졸업하고 나서도. 대학 갈 때도 음, 없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쌤은 다른 사람들 핸드폰 가질 때 일부러 핸드폰 안 갖고 살겠다고 박박 우기다가 나중에는 공기계? 전화번호 없는 핸드폰 갖다가 전화번호 안 갖겠다고 박박 우기다가
결국은 여기 지금 세종시 이사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쌤이 전화번호도 갖고 전화번호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조회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약간 자기를 자랑하려고? 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지. 관심 받고 싶어서 관종이라서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인기 있다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이유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회수가 높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쾌감, 만족감 이런 거 사실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즐기는 거, 즐기는 거. 나의 스타성 이런 걸 즐기는 거예요. 그 이유만 있을까?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음, 돈이 되니까. 음, 왜 인스타그램에 조회수가 많으면 돈이 돼? 음, 광고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지. 아까 이제 회사 홍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찍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또 보면 이제 옷 같은 걸 협찬을 받단 말이야. 근데 옷 같은 거 협찬 받는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야. 그 옷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어, 자기가. 입어볼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거야. 근데 단지 옷만 입어보는 게 아니라 더 이 조회수가 높으면 그 옷을 입는 것뿐 아니라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옷 좀 입어주세요 하면서 돈까지 줘. 그러니까는, 어,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지. 직업이 될 직업.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런 직업을 얻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음, 인스타그램, 어, 음. 자기가 약간 자기가 인기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는 거고, 그래서 조회수 많이 받을 만한 작품을 연출해서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의도는 일상을 그냥 공유한다라는 거였었는데, 나중에는 일상을 공유한다가 아니라 인기 있을 만한 일상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것들을 허위, 가짜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 역시 우리 삶의 일부로 봐야 될 것인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근데 약간 일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음,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일상을 만드는 거는, 음. 그거는, 가짜, 그러니까 진짜의 일상이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드라마나 영화 이것들이 사실 같은 거 아니야? 드라마나 영화도 허구잖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객 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내 인생에 있어 뭐 그 연기를 한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근데 논리에 대해서. 약간 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다른 사람들 열등감? 이런 걸 또 느낄 수도 있으니까, 진짜가 아니라면은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음, 다른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다 실망하고 이런 사진은 많이 안 올라오고 다 성공하고 멋있는 사진만 올라오잖아. 음, 근데 자기도 자기가 그게 자기의 평소 일생이 아닌 걸 알지만 음, 그래도 조회수가 높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음, 계속 올리는데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일생이라고 믿고 약간 자기의 삶과 비교한다? 음. 그래서 좀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책임이야? 아니면 그걸 게시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람 책임이라고 보는 거야, 서로는? 음,
물론 열등감을 느끼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이 아닌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거면 그거는 올린 사람 책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두 가지 나뉘거든. 아예 거짓으로 이렇게 속여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어린이날 어린이공원 가는 게 그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어린이날 어린이공원 가는 거지. 거기서 그 찍어갖고 올리는 거지. 이건 어떻게? 이 정도도 문제야. 네, 뭐 그거는 음, 아침에 내가 원래는 그냥 뭐 된장찌개 밥 먹어. 근데 아침에 내가 호텔 가서 조식 먹는 거를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날 호텔 조식 먹으러 가. 그걸 찍어서 뭐 저기 올려.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괜찮은 거야? 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상시에는 그냥 아침에 집에서 된장찌개 먹거나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빵하고 시리얼 먹는데, 어? 우유 먹는데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냥 특별히 하루는 또 호텔 가서 조식 와 이렇게 먹으면서 그 인스타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지. 다른 날 된장찌개 먹고 이런 거 안 올리고. 괜찮다?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아까 이제 서로가 뭐라 했냐면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완전 거짓이 아니라 어,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출해서 내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까지도 규제 좋지 않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우울증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는 부분에서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올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좋은 사진을 올리면 그걸로 축하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이 책에서 서로가 제기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눠봤고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서로 이야기 하나 갖고도 벌써 30분이 지났네. 소리야, 쌤, 물 한 컵 떠올 거니까 잠시 한 1, 2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쌤, 물 좀 한 컵 네. 떠올게. 잠깐만.
자, 11쪽에 책 보면 밑에서 아홉째 줄 가끔은 내가 좋아요를 받으려고 재주를 부리는 동물원에 물개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야? 그 그러니까 동물원의 물개가 음, 음, 되게 사육사들한테 그렇게 훈련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귀엽게 볼 수 있도록 약간 관심을 받도록 음. 그렇게 훈련이 되듯이 이것도 조회수를 얻으려고 물개처럼 사람 진짜가 아닌데 약간 더 꾸며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물개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동물원의 물개들이 그러니까 사육되고 훈련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관객들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보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이른바 그 인플루언서, 스타들의 운명 같은 거지. 실제로 지금이야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경우에 이러한 그 고민이 있는 건데,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팬들의 어떤 그런 요구, 기대에 자기가 잘 맞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보면, 어, 열째 줄, B,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팔로워들에게는 아침 식사에 곁들일 상큼한 비타민 같은 내가 필요할 거야. 라는 그 엄마의 논리는 뭐야? 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보답을 음, 해야 한다. 음. 이런 엄마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주고 하는 거는 고마운데, 어,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맞춰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도 마찬가지 아니야? 부모의 기대가 있잖아. 부모님들이 너를 위해 헌신하시고 너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살고 있을 거고. 근데 이건 약간 나를 위한, 결국은 저를 위한 거잖아요. 음, 근데 인스타그램은 이 조회수를 많이 받는다고 막 내가 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음, 좀 다르지 않을까? 아유, 그렇지, 다른 면이 있지. 근데 이제 쌤이 얘기했던 건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부응하면 좋지만 너무 자기 진짜 자신의 모습 같은 걸 보여주면서 부응해야 된다. 근데 기대에 부응한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기대에 부응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 근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무너져요. 그럼 관계가 끊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계속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에 부응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그 기대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로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 사는 것들은 만약에 서로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부모님이 실망할 거고 어?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나 이런 것도 약해질 거고 그럼 그걸 서로가 참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게 어느 한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13조.
첫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팔로워가 많아서 즐거운지 몰라도 현실에 있는 나는 그다지 즐겁지 않다. 중학교 생활은 특히 그렇다. 모두가 내 이름을 알지만 모두가 날 진심으로 알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모두가 내 이름을 알지만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문장이야? 음, 약간 내 이름은 알지만 음. 진짜 이 B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들은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B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누구인 거야? 에너벨이랑 에너벨이라는 둘다 친구가 나오는 거지. 이 책에서 그 에너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에너벨의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되게 어떤 친구들은 유명해지려고 음, 이 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음, 얘는 유명해지기 위해 지내는 게 아니라 음, 진짜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음,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서로는 이렇게 에너벨과 같은 어떤 그런 친구가 있어? 음, 너가 누군가의 에너벨이기도 해? 이거는 좀 쌍방인 것 같긴 한데 음,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아. 서로가 인생을 잘 살았네. 성공적으로 잘 살았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자, 근데 에너벨은 어떠한 캐릭터? 비와 달리 성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친구, 어떤 캐릭터야? 네가 봤을 때? 음, 사실 초반에는 비가 아니 점점 갈수록 비는 인스타그램에 약간 목을 매거나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애너벨은 되게 유명해지고 싶고, 어, 비하고도 같이 유튜브로 찍고 싶고, 되게 활발한 애인 것 같아요. 어. 그 비와 유튜브를 찍고 싶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도가 있잖아. 비를 이용해서 비가 나오면 자기 채널에 관심이 쏠리고 자기 채널 인기가 올라갈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뭐 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비에게 접근하고 비는 그 부분을 거절하잖아. 다른 유튜브에 안 나가잖아. 비가 그리고 엄마가 그 못 나가게 하고 왜 그 엄마는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비가 왜 다른 유튜브에 안 나가는 거야? 음, 혹시 성심당 빵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들 중에 하나, 이유를 알아? 혹시 성심당 빵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를 들어봤어, 혹시? 대전에만 있어서 대전에만 있는 게 왜? 다른 지역에는 구할 수 없어. 요즘에 사실은 아, 대전이다. 어, 말해. 그 인스타그램에도 비가 있는데 다른 채널에도 비가 나오면은 인스타그램의 조회수나 이런 게 줄어들까 봐. 그렇지. 이른바 희소성을 유지하려고. 희소성.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지난번에 어린날 전날이었나? 국수를 먹으러 간 거야. 동네 맛집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갔는데 줄을 거의 국수 한 그릇 먹는데 거의 2시간 걸렸어. 줄도 오래 음, 서고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쌤 생각에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뽑아가지고 빨리빨리 순환시키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좋잖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까? 음. 왜 굳이? 혹시 그 이유를 알아? 그 이유를 짐작이 가? 성신당 가도 막 줄 길게 들어서 있거든? 그럼 성신당에 하나 더 가게 돈 내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음, 약간
그거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 사람들이 그 앞에 길게 줄 늘어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 나도 야,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저게 줄까지 서면서 먹어? 라고 하면서 나도 그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지. 이해가? 네, 그게 일종의 그 마케팅 전략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에 그 사람을 더 늘렸을 때 예를 들면 뭐 두 명이라도 한 명 더 늘렸어. 그럼 그 사람 최소한 월급을 뭐 25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거든. 그럼 그 300만 원 줬을 때 과연 홀에 더 그만큼 손님이 더 많이 오겠냐는 얘기. 300만 원 어치 수익 얻을 만큼.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전적인 사업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장하는 거거든. 뭐 그런 계산이 그 안에는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내 이름 알지만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준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야, 요 얘기 아니라 우리 저기 뭐야 에너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커졌나? 에너멜 그 친구들은 비가 와서 유튜브에 출연해주길 바랐는데 그것들이 바로 자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비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그 인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또 이제 협찬받은 옷 이것들이 이제 함부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에너벨의 유튜브에 나가지 않으려고 처음에 했었지. 그 이유는 뭐야? 음, 에너벨의 유튜브는 누가 주인공이야? 아, 에너벨. 에너벨이 주인공이야. 근데 비가 다가오는 순간 B가 주인공이다. 비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에너벨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밀려버린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비가 그래서 뭐야 유튜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해. 그런 그 비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근데 자기가 유명한 걸 알고 그 친구가 잘 되기 마음은 어, 그거는 고마운데 에나벨은 사실 조회수를 늘리고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B랑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에나벨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 부분. 그냥 친구로서 뭔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그거를 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였고, 근데 비는 또 이제 배려라고 생각한 거지. 에너벨과 같이 하다 보면 에너벨이 주인공이 되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에너벨이 속상할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그럼 이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아니야? 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에너벨은 그냥 내 친구와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비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너가 주인공이 안 돼버리고 자신이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 그럼 여기서 그 솔로몬의 지혜 좋은 해결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음. 너라면 그래도 어떻게 할 어쨌든 이 채널의 주인은 에너벨이니까 거야? 에너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에너벨의 주인이니까 에너벨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7쪽. 그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 와, 나 벌써 봤구나. 내 팔로워 65명 중 한 명이 첫, 되어주어서 첫 정말 번째 문단 고맙다. 마지막 문. 첫 번째 문단. 아, 유, 브라이, 에? 유명해지는 것이 꿈이. 17쪽이요? 17쪽. 유명해지는 것이 꿈인 브라이언이 나를 구한 셈이다. 브라이언에게 갚을 빚이 생겼다. 이게 뭔 말이야? 브라이언에게 갚을 빚이 생겼다, 이게. 음,
있잖아. 그 다른 애들이 B랑 셀카 찍으려고 하니까 음, 브라이언이 브라이언이 그 햄버거, 그러니까 찍어주려고 해서 비는 사실 싫어하지만 결국은 찍어주려 했지만 그 브라이언이 햄버거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안 찍어줘도 돼서 음, 어 브라이언이 나를 구해줬다. 음. 브라이언이 갚을 빚이 생겼다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서가 얘기했듯이 이런 팬들의 요구에 자기가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찰나에 브라이언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의를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 브라이언 너 덕분에 내가 좀 쉬게 됐어. 내가 할 일을 좀 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고마운 거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갚을 빚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죠. 자, 19쪽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잖아. 평생 버거 브라이언으로 살다 가는 거라고. 그 위에 부터, 그 위에 둘째 줄부터, 그 전에 그 전에 심장에 마비만 맞아, 안 온다면? 거기 맞아. 어, 그 내가 전에 심장을 안 온다면 내가 말했다는데 이게 뭔 말이야? 심장만 안 온다면, 죽지 않는다면? 어? 그 전에 죽지 않는 심장마비만 안 온다면이라고 얘기거든. 그렇지, 올해 말까지 게시물 100개 올리는 게 목표야. 브라이언의 배를 뚫렸다. 그 전에 심장마비 안 온다면 내가 말했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그 전에 심장마비 안 온다면. 왜 갑자기 심장마비 오는 거 걱정해? 그러니까 자, 브라이언이 하는 일이 뭐야? 햄버거 먹는 걸 찍어서 햄버거, 올리는 거. 어? 햄버거. 햄버거 먹는 걸 동영상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브라이언 보고 그 전에 심장마비만 안 온다면이라고 말한 의도는 뭐냐? 그 말풀이 뜻이 그러니까 뭐냐? 너무 많이 먹어서 음. 마비가 온다? 그렇지. 햄버거가 결국은 사람 건강에 안 좋다고 보는 거야. 뚱뚱해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심장마비 올 거다. 그게 원인이 돼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내용에서 이런 표현들, 그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서로가 잘 생각해 보는 것들이 또 좋습니다. 20쪽에도 그런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줄이야? 셋째 줄, 20쪽의 셋째 줄. 저 선생님 커피를 마신 게 틀림없어. 월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뭔 말이야? 음, 커피를 많이 그러니까, 마시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은 그 기분이 좋아져서 응, 그 월요일 아침에 커피를 많이 원래는 응, 월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사람이 없지만 응, 커피를 이 선생님이 너무 많이 마셔서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응.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어떤 그 오랫동이 오랫동. 쉬었다가 다시 회사 출근하고 학교 가는 게 짜증나고 힘들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틀림없어. 커피 많이 마시기, 이른바 각성효과가 생긴다고 그러지. 커피 많이 마시면 잠도 깨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커피를 마셔서 기분이 좋은 상태다. 저러니까 웃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는 당시 이 학교의 상황이 그렇게 막 이렇게 활기차고 웃고 그런 떠들어왔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4쪽? 핫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되고 있어? 핫산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음, 되게 일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인물? 음,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있지. 이 핫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 크래프트 블라스터 게임 방송을 하는. 음, 자, 그 다음에 요 책 보면 이 엄마도 사실 나중에 보면 변화하게 되지. 엄마의 변화는 처음과 끝을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음, 이에 사진만 올리려고 했다가, 음, 그러니까 약간 인생의 초점이 기한테 이렇게 좀 가 있었으면, 음,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권해서 어, 취미 생활도 하고, 자기의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엄마는 이른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삶은 없는 걸 생각했어. 아이가 더 중요한 존재 생각했어. 근데 이 아이 끝에서는 어쨌든 이 엄마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 그래서 친구들과 차도 마시러 가기도 하고,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그 이야기들을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보면은 각 인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때서 서로 이 책 전체적으로 느낌이? 읽을 만했어? 아니면 뭐 어려웠어? 아니면 뭐 재밌었어? 아니면 뭐 공감이 갔을 텐데 여러 가지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한글이라 그래서 좀 읽기 쉬웠던 것 같아요. 다른 책들. 음, 그래요. 또, 음. 음, 여기 나와 있는 기가 좀 요즘에 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어떤 거? 그거에는 좀 되게, 음, 약간 그러니까 얘는 엄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기준이 약간 음, 나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초점이 되게 맞춰져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저랑 좀 비슷했는데 읽고 나서 약간 음, 얘네는 결국은 초점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니까 음, 어, 그 부분에서는 좀 저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자, 36쪽 보겠습니다. 여덟째, 일곱째 줄. 36쪽의 일곱째 줄.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면서 기억을 되살리면 되겠어. 자, 이건 인스타그램이 어떠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매일의 자기의 삶을 올리는 아, 기록 저장이라.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공개를 놓고 자기 걸 계속 업로드해. 그럼 그것들이 자기의 일기장 역할, 디지털 일기장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는 게 인스타그램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게 자기 일기장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음, 나중에 다시 꺼내볼 수도 있고 음, 추억 같은 거 남기기도 좋으니까 좋을 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음,
37쪽? 처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괜찮네. 좋아요. 뭐 이런. 괜찮네. 좋아요 5천 개 정도는 받겠어. 더 받을 수도 있고. 내 말에 엄마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안 돼. 좋아요 10,000개 이하는 평균에도 못 미쳐. 다른 걸 골라야 할까 봐.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진짜 괜찮을 거야. 이 팬케이크는 혀가 녹을 정도로 맛있어. 시간을 돌려서 다시 먹고 싶을 정도인걸. 내가 엄마 손을 살짝 비비며 만지며 말했다. 고맙다, 비. 엄마가 게시물을 올렸다. 나는 씻기 위해 욕실로 향했다. 예전에는 좋아요를 1,000개만 받아도 좋아서 폴짝폴짝 뛰던 엄마였다. 그냥 자신을 믿기만 하면 될 텐데 예전처럼 말이다. 거기까지. 그래서 예전엔 좋아요를 1,000개만 받아도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엄마였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 옛날에는 인기가 많이 없어서 조금만 받았어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큼 많아서는 안 되고 엄청 많아야 음.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들의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야. 처음에는 조그만 거에도 감사하는데 그것들이 일상화되면 더 이상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더 큰 거를 추구하게 되는,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서로도 교회 다니니까 잘 알지만 뭐 초심으로 돌아가라. 늘 그 자기가 가진 건 어떤 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또 이렇게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비가 자기에 대해서 안티비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또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소년 소녀 과학하라예요. 소년소녀 과학하라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과학자들이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진로교육 관련된 또 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또 한 주 오늘날 또 잘 시작했고 한 주 또 잘 살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또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